자, 우병우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 이러고도 우병우가 빠져나가나 봐야죠. 그러게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네, 이런 보도인데요.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말 그 국정원 측에 그 정부 시책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딱 시한을 열흘 줬대요. 네. 열흘 동안 감사하라고. 네, 열을 주고 이제 집중 사찰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 누리과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 누리과정 논란. 네, 예. 정부와 이제 교육감들 사이에 그렇죠. 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누리과정 전액 다 지원하겠다라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네, 공약인데 그거를 은근슬쩍 지역 교육감들한테 떠넘겼고, 그렇죠. 네, 지역 교육감들은 난리락을 맞은 셈이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시국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교육부가 이 교사들을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감들이 징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게 맞아요. 그 전북 교육감도 그렇고 요게 몇 년도인가요? 그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한 게 2015년인가요? 16년이요. 지난해 3월 말입니다. 지난해 3월 말. 네네. 아, 그때 몇 개월 뒤면 이제 자기 운명에 기우는 걸 모르고 이렇게 인간들이 그 한참을 못 본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진보 교육감들의 뭐 정책에 반대를 하면 그냥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뒷조사를 시켜서 사찰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져온 국정원의 정보가 이랬다고 합니다. 예. 그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인사 발탁, 네,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네, 해당 교육감과 친분 있는 단체의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공개가 되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뭐 결국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예를 들어 전교 출신 교사에 네. 교육청 고용할 때 정식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성향이 문제가 있다? 사상과 네. 사상의 자유. 네, 그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그렇죠.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은 뭐 어떻게 뭐 어떤 사례를 딱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이게 너무 범위가 이상하잖아요.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뭐 너는 교육감을 친이냐 반이냐. 그렇죠. 네. 근데 교육청 직원한테 가가지고 뭐 교육감 지지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지지를 하시겠죠. 뭐 어쨌건 뭐 그렇고요. 그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은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뒤조사한 정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고도 그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우병우 기각시키는 사람들 이 진짜 영장 전담 판사들 매번 아주 우리 가족보다도 이름을 더 외웠어요 이제. 예? 권순호, 오민석, 강영부영. 그건 이름도 잘 못 외워요. 네, 강부영 판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그 어쨌거나 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뒷조사를 한 거는 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김대중 정권 장관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좌파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으로 일종의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그렇죠.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건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었던 건데 김명자 장관이었죠. 네네. 예. 지금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부 바리케이트 피의자 신분 수사 착수 이게 뭐예요? 네, 그 파리바게뜨. 바리케이트. 네, 바리케이트를 시정하기 네 그렇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이제 파리바게뜨에 칼을 빼든 건데요. 그 5일이 불법 파견 시정 기한이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에. 근데 이 기한을 파리바게뜨가 넘겼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는 한편 네,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파리바게뜨는 앞서 4일에 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그 고용 시정 기한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줬고 또 자꾸 이제 파리바게뜨가 합작사를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이게 약간 좀 꼼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어요? 네, 방문했어요. 어제 들어갔습니다. 네,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은 네, 북한의 초청에 유엔이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북한 초청했어요? 네, 북한이 9월에 초청했다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응답을 하면서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 2011년 10월에 그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의 방북 이후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6년 만에. 6년 만에. 네, 이라고 하고요.
이게 3박 4일 일정인데요. 그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면담을 하고 예. 그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를 만나는 네, 그런 일정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가 있나 보죠? 네, 유엔 관계자도 있고요. 그 뭐 다른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뭐 이런 국제 대사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독일 대사관들도 있고. 많죠. 예. 네. 하여튼 근데 유엔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김해 네.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박사과정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진익환 교수는 통일학부 교수니까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전 노동신문을 계속 봐요. 네. 그런데 그분이 북한 사정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요. 아, 그 북한 평양에 주재 있는 대사관들이 네, 대사들이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평양 사정을 쫙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고 있는 북한 소식이 제일 정확한 소식이에요. 그걸 보면 네. 또 우리 교수님이 학생에게 쫙 네. 정리해서 날마다 보고를 해요. 근데 보통 언론들은 이 북한 정보를 탈북자들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휴밋.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오보가 많은 상황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들 통하면 정확하죠.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예. 네. 글은 못 써도 글은 잠깐 써도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네. 이제 이번 유엔 사무차장 방문한 걸 같이 찍은 사진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럼 처음 알았죠. 네. 이런 걸 취재하는 팔로우를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네. 걸 취재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이 펠트만 차장은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 북한이 최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예. 15를 발사를 해서 완성. 네, 또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공언을 한 상태여서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그 펠트만 차장은 그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미국 행정부와도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예.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 방북에 앞서서 그 리바오둥 네, 외교부 예. 부부장을 만나서 네, 이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네, 이 얘기, 그러니까 북한 핵 관련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은 낮겠죠. 예. 네. 그리고 유엔에서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일체의 도발은 하지 말자. 휴전을 하자. 네, 그 결의를 했죠. 그리고 또 유엔에서 또 안보리 제재가 뭐 추가적으로 있을지 여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ICBM 문제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극적 대화 분위기, 북미 간 대화가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한 사람이 있던데. 오히려 북한이 뭐 ICBM을 쐈지만 대화 분위기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험의 끝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할 게 네, 없죠. 이제. 북한이 딱 끝났다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무장이 완성이 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뭐 실험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끝을 분석하는 영어로 분들도 있고요. 영어로 end라 그러잖아요. 네. end는 end도 되지만 and도 되거든요. 아, 네네. 끝났다고 하면서 다시 대화가 된다. end.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려고요. 예. 페이스로 가세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좀 삐딱하게 앉아 계신데 상당히 건방져 보이시는데. 살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밥값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유엔에서 그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곧 들어갈 네, 거다. 중재를 맡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제사회와 좀 다리를 놓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그 방북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구테우스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요. 아, 사무차장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무차장 이름은 네 제프리 펠트먼입니다. 예, 제프리 펠트만. 근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분들 입장에선 저희 이름이 어렵겠죠. 그래요? 네. 봉주로는 불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아, 네, 그건 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곧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 대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완전 새벽이죠. 한 12시 넘어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490조 원보다 1,374억 8천만 원 감소한 428조 8,339억 원이라고 하고요. about 428조요. 네네.
근데 이 예산안에는 이 도로를 깔거나 이 건물을 짓는 SOC 예산,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확 늘고 복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아 마지막 그 기수 조정할 때 누구 빼고 하면서 그랬던. 네, 이른바 이제 쪽지 예산, 네, 쪽지 뭐 예산. 요새는 카통 예산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형님 예산. 네, 반사형통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만사형통 형님 예산. 포항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나중에 보니까 순실 예산. 네, 그랬었죠. 윤회 예산.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쨌거나 뭐 의원들의 뭐 지역구 챙기기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마지막에 뭐 것 SOC 같고.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요구도 계속 있었고요. 네. 뭐 어쨌거나 뭐 예산안을 계속 반대하면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을 계속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죠. 표결에 불참을 했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도 엄청나게 뭐 본인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뭐 나누다가 예. 아니 그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본회의를 연기를 시켰었거든요. 예. 본회의를 연기를 계속 시켰는데 자기들이 뭐 보이콧을 하기로 본회의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 네, 본회의가 열리니까 왜 우리 없이 하느냐라고 몰려가서 항의를 하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좀 일관성 있어야지 항의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약간 좀 총극에 가까운 행위죠.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막으려면 제대로 막든지. 아니면 그 협의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하려면 조정을 하든지. 네, 도대체 입장이 뭐냐. 완전 사실 뭐 지도부의 뭐 지도력이 뭐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 게 이 예산안이 어제만 해도 네, 뭐 새누리당,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죠. 예. 이 3당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 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예산안을 미실야합이라고. 아니 네, 근데 의원들이 합의하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유한국당 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무원 인상 문제. 네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임금 보존하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무슨 활성 어쩌고저쩌고 해죠 그 명목이. 네, 그 예산들이 있었죠. 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네. 입장을 갖고 갔기 때문에 유보했었는데 가서 의총서 결론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줘도. 네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방어할 건지 아니면 빠질 건지 분명히 입장을 취해야죠. 네, 뭐 정확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다. 네, 어쨌건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이런 그 불참으로 인해서 예. 뭐 언론에서는 저 자유한국당이 불참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참여를 해서 표결을 했으면은 그게 부결이 됐을 텐데. 오. 네, 뭐 그런 분석이 나오긴 했습니다. 부결이 되진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국민의당하고 뭐 다른 다른 이제 네 당에서 바른정당, 그쪽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서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으면은 그 세제 개편안은 부결이 됐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법인세 나오더라고요. 인상. 네. 법인세 22%에서 25%를 올리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제한적으로 묶어놓긴 했는데. 기업이 77개 기업밖에 안 되더라고요. 3천억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9월에 초청했다고. 예.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응답을 하면서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 2011년 10월에 그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의 방북 이후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6년 만에 네, 이라고 하고요. 예. 이게 3박 4일 일정인데요. 그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면담을 하고 그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를 만나는 네, 그런 일정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가 있나 보죠? 네, 유엔 관계자도 있고요. 그 뭐 다른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뭐 이런 국제 대사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독일 대사관들도 있고. 많죠. 네. 하여튼 근데 유엔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김해 네.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박사과정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진희관 교수는 통일학부 교수니까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전 노동신문을 계속 봐요. 네. 그런데 그분이 북한 사정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요. 아, 그 북한 평양에 주재 있는 대사관들이 네, 대사들이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평양 사정을 쫙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고 있는 북한 소식이 제일 정확한 소식이에요. 그거 보면 네. 또 우리 교수님이
학생에게 쫙 네. 정리해서 날마다 보고를 해요. 근데 보통 언론들은 이 북한 정보를 탈북자들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휴밋.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오보가 많은 상황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들 통하면 정확하죠. 아무래도 그 현장에 예. 있으니까요. 예. 네, 글은 못 써도 글은 잠깐 써도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네, 이제 이번 유엔 사무차장 방문한 걸 같이 찍은 사진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 거 처음 알았죠. 네. 이런 걸 취재하는 팔로우를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네. 걸 취재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이 펠트만 차장은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추측컨대 추측컨대 아마 북한이 최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예. 15호를 발사를 해서 완성. 네, 또 핵문장을 완성했다고 공언을 한 상태여서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그 펠트만 차장은 그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미국 행정부와도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예.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 방북에 앞서서 그 리바오둥 네, 외교부 예. 부부장을 만나서 네, 이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네, 이 얘기, 그러니까 북한 핵 관련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은 낮겠죠. 예. 네. 그리고 유엔에서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일체의 도발은 하지 말자. 휴전을 하자. 네, 그 결의를 했죠. 그래도 유엔에서 또 안보리 제재가 뭐 추가적으로 있을지 여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ICBM 문제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극적 대화 분위기, 북미 간 대화가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한 사람이 있던데. 오히려 북한이 뭐 ICBM을 쐈지만 대화 분위기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험의 끝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할 게 네, 없죠. 이제. 북한이 딱 끝났다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무장이 완성이 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뭐 실험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끝을 강조하는 영어로 분들도 끝을 있고요. 영어로 end라 그러잖아요. 네. end는 end도 되지만 and도 되거든요. 아, 네네. 끝났다고 하면서 다시 대화가 된다. end.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려고요. 예. 페이스로 가세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좀 삐딱하게 앉아 계신데 상당히 건방져 보이시는데. 살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밥값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유엔에서 그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곧 들어갈 거다? 중재를 맡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제사회와 좀 다리를 놓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그 방북 논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구테우스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요. 아, 사무차장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무차장 이름은 네, 제프리 펠트먼입니다. 예, 제프리 펠트만. 근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분들 입장에선 저희 이름이 어렵겠죠. 그래요? 네. 봉주로는 불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아, 네. 그건 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구테우스 사상의 자유. 네, 그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그렇죠.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은 뭐 어떻게 뭐 어떤 사례를 딱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이게 너무 범위가 가서 이상하잖아요.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뭐 너는 교육감을 친이냐 반이냐? 그렇죠. 예. 근데 교육청 직원한테 가가지고 뭐 교육감 지지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지지를 하시겠죠. 뭐 어쨌건 뭐 그렇고요. 그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은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뒤조사한 정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고도 그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우병우 기각시키는 사람들 이 진짜 영장 전담 판사들 매번 아주 우리 가족보다도 이름을 더 외웠어 이제. 예? 권순호, 오민석, 강영부영. 아, 그건 이름도 잘 못 외워. 네, 강부영 판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그 어쨌거나 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뒷조사를 한 거는 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김대중 정권 장관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좌파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으로 일종의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그렇죠.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건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었던 건데 김명자 장관이었죠. 네네. 예.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부 바리케이트 피의자 신분 수사 착수 이게 뭐예요? 네, 그 파리바게트. 바리케이트. 네, 바리케이트를 시정하기, 네, 그렇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이제 파리바게트에 네. 칼을 빼든 건데요. 그 5일이 불법 파견 시정 기한이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에. 근데 이 기한을 파리바게트가 넘겼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를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는 한편 네,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파리바게트는 앞서 4일에 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그 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줬고 또 자꾸 이제 파리바게트가 합작사를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이게 약간 좀 꼼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어요? 네, 방문했어요. 어제 들어갔습니다. 네,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은 네, 북한의 초청에 유엔이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북한 초청했어요? 네, 북한이 사무총장이 방문하면 길이 열리게 되면 대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오늘 완전 새벽이죠. 한 12시 넘어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490조 원보다 1,374억 8천만 원 감소한 428조 8,339억 원이라고 하고요. 어바웃 428조요. 네네. 근데 이 예산안에는 이 도로를 깔거나 이 건물을 짓는 SOC 예산,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확 늘고 복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마지막 그 기수 조정할 때 누구 빼고 하면서 그랬죠. 네, 이른바 이제 쪽지 예산, 쪽지 예산. 요새는 카통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형님 예산. 네, 만사형통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만사형통 형님 예산. 포항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나중에 보니까 순실 예산. 네, 그랬었죠. 윤회 예산.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쨌거나 뭐 의원들의 뭐 지역구 챙기기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마지막에 뭐 SOC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요구도 계속 있었고요. 네. 뭐 어쨌거나 뭐 예산안을 계속 반대하면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을 계속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죠. 표결에 불참을 했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도 엄청나게 뭐 본인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뭐 나누다가 아니 그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본회의를 연기를 시켰었거든요. 본회의를 연기를 계속 시켰는데 자기들이 뭐 보이콧을 하기로 본회의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 네, 본회의가 열리니까 왜 우리 없이 하느냐라고 몰려가서 항의를 하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좀 일관성 있어야지 항의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약간 좀 총극에 가까운 행위죠.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막으려면 제대로 막든지. 아니면 그 협의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하려면 조정을 하든지. 도대체 입장이 뭐냐? 완전 사실 뭐 지도부의 뭐 지도력이 뭐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 게 이 예산안이 어제만 해도 뭐 새누리당 자, 우병우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 이러고도 우병우가 빠져나가나 봐야죠. 그러게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네, 이런 보도인데요.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말 그 국정원 측에 정부 시책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딱 시한을 열흘 줬대요. 열흘 동안 감사하라고. 네, 열을 주고 이제 집중 사찰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 누리과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논란. 네,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교육감들 사이에 그렇죠. 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누리과정 전액 다 지원하겠다라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네, 공약인데 그거를 은근슬쩍 지역 교육감들한테 떠넘겼고. 그렇죠. 네, 지역 교육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시국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교육부가 이 교사들을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 교육감들이 징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게 맞아요. 그 전북 교육감도 그렇고 요게 몇 년도인가요? 그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한 게 2015년인가요? 16년이요. 지난해 3월 말입니다. 지난해 3월 말. 네네. 그때 몇 개월 뒤면 이제 자기 운명에 기우는 걸 모르고 이렇게 인간들이 그 한치 앞을 못 본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진보 교육감들의 뭐 정책에 반대를 하면 그냥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뒷조사를 시켜서 사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져온 국정원의 정보가 이랬다고 합니다. 그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인사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네. 해당 교육감과 친분 있는 단체의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공개가 되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뭐 결국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게 예를 들어 정규 출신 교육 그 교사에 네. 교육청 그 고용할 때 정식 절차를 밟았을 거 뭐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성향이 문제가 있다? 사상과 네.